안녕하세요. 태명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을 맡고 있는 박아란입니다.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와 PFM의 차이가 뭔가요? PFM 크라운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기치아인데요. 강도를 위해서 안쪽에는 메탈로 되어 있고 그 위쪽을 도자기 재질로 덮어놓은 치아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아 색깔이니까 이제 심미적이고 가성비가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으로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고 안쪽에 메탈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붙여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기치아보다는 가격대는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강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 메탈 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재료와 일반 재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보험 재료와 일반 재료의 차이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강도하고 유지력인데요. 그 보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흙처럼 눌러 붙여서 이제 붙이는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서 강도하고 유지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색이 하나기 때문에 치아랑 완전히 맞추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일반 재료는 보험 재료보다는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나가지만 그래도 유지력과 강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치아 색깔이랑 거의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재료입니다. 신경치료는 왜 해야 하나요? 신경치료는 보통 이제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치료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치아에 신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충치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치아 신경 조직에는 엄청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세포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치통이 이제 유난히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건데요.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신경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신경을 제거를 하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충치가 많이 먹어오거나 치통이 좀 심해서 오게 되면 신경치료가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신경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신경치료의 과정이라고 하면 요 그림이 있어가지고 일단 충치를 제거를 하고 신경관을 노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소독을 하고 길이를 재서 길을 만들고 그리고 빈 신경관에 다른 물질을 채워 넣으면 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과정은 이제 한 번에 진행이 되기는 좀 힘들고 보통은 3-4번에 걸쳐서 그리고 간격은 한 3-4일 간격으로 내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뿌리 끝에서 영양 공급되는 선들도 아예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해요. 그래서 뭐 음식물을 잘못 먹거나 잘못 씹었을 경우에는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쪼개져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치아를 감싸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크라운 치료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신경치료, 보철 치료 후에도 계속 치아가 시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충치가 깊었을 경우에는 충치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 안에 신경이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충치를 하기 전보다 충치를 하고 난 다음에가 더 많이 시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1-2주에서 길면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라운이나 인레이 한 후에 치아가 너무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음식물이 좀 덜 끼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빡빡하게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냥 하루 이틀에서 길어도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보통 편안한 느낌을 다 받으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보철이 떨어졌는데 다시 사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이제 왜 떨어졌는지의 원인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보통은 이제 시멘트가 녹아서 떨어졌다 그러면 안쪽의 상태를 보고 괜찮으면 다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충치가 먹었거나 아니면 보철물이 깨졌거나 치아가 깨진 경우에는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철을 하고 잇몸색이 변했어요.
그 크라운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우리 그 노화의 한 현상으로 잇몸이 살짝 내려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핑크 앤 크라운 같은 경우에 안에 메찰이 이렇게 비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비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 치료를 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회색 빛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그 변색돼 있는 치아 뿌리 부분이 비쳐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보철물의 수명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크라운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레이 치료를 할 거면 차라리 신경 치료를 하고 덮어 씌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그 인레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치아에 충치가 있는 부분만을 제거를 해서 조각을 만들어서 딱 떼우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그 신경 치료하고 덮어 씌우는 치료는 말 그대로 신경을 차단을 하고 제거를 해서 완전히 깎아가지고 덮어 씌우는 치료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의 삭제량 자체가 너무 다르고, 무엇보다도 치아의 신경을 살려놓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인레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면 인레이 치료를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인레이 치료와 크라운 치료를 예를 들면, 인레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각을 만들어 떼우는 치료이기 때문에 혹시나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전체적으로 깎아서 금속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 놓은 치아이기 때문에 치아 내면에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2차적으로 충치가 생겨도 육안이나 엑스레이 상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7에서 8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학계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상 투명한 치과에서 상담 실장을 맡고 있는 박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